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의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요. 촘촘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과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50분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노란톡도 50분간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989 유료 문자 건당 100원으로 김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일요일 함께 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보긴 하는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뭐 열심히 또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시장보다 상당히 매우 강했다. 네. 상대적으로 매우 강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란통 메시지 오픈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을 이제 얘기를 드리고 가격대를 바로 방송에서 오픈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 상황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좋은 유망 종목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계시다가 타이밍은 따로 제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제가 토요일 방송 얘기를 하지만 네. 갑자기 월요일 날 어떤 이슈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종목들 바로바로 물론 바로바로 들어가면 좋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계속 계시면은 이 종목 언제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어떤 비중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걸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 방송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관심 종목 세팅한 다음에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주일 동안 제가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소비 시즌이라고 해서 얼마나 소비가 좀 늘어났나 좀 보려고 많이 네.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또 돌아다녔는데 네, 잠시만요, 본부장님. 이게 네. 이게 지금 얼마큼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위해서 조사 차원에 가신 거예요? 조사 아니면 차원에 간 거예요? 돈을 쓰기 위해 가신 거예요? 조사 차원에 간 거예요. 네. 조사 차원에 갔는데 최근에 해외여행을 좀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네. 지금 제가 아는 분들만 다 해도 동남아로 좀 많이 가셨거든요. 네. 동남아 가셔가지고 한 분은 제가 아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전문가분이신데 네. 예, 그분은 저기 동남아 가셨다가 저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동남아 갈 때 코로나 걸려서 지금 한국으로 못 오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지 포인트가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나 명품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명품들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 가격이 다시 살짝 밀리고 있어요. 리세일가들이 밀리고 있어요. 네. 이거 뭐냐면 밖에 나가면 면세점에서 좀 살려는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신강이라고 하죠. 네. 신세계 강남 전 세계 매출 1위. 네. 전 세계 백화점 매출 1위입니다. 신세계 강남이.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이제 백화점 매출 전체 1위인데 이 신세계 강남 가보면 아시겠지만 주요 명품 중에 상위급 라인들은 지금 대기 줄이 예전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포인트도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소비 시즌이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그럼 그 소비 시즌에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뭘 보면 좋을지를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데 한국 의류에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괴상한 루머를 퍼뜨리는 바람에 네, 저도 그 뉴스 봤는데요. 네. 북경에서죠. 네. 북경에서 이제 한국 출신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분들이 누가 먼저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 분들 자연스럽게 코로나를 걸린 건데 그쪽으로 한국 의료를 통해서 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게 이제 루머가 나니까 또 이제 FNF 같은 것 종목들은 지금 급락을 했어요. 급락한 상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은 원래 항상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의뢰에 그런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의류 관련주 소비주들 중에서는 이번에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근데 단 업사이드는 높게 보지 말자. 왜냐하면 여름 옷이나 봄 옷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네. 싸기 때문에 겨울 시즌이 원래 진짜고요. 성수기고요. 그래서 가을 정도에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소비 시즌 관련해서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그다음 소비주, 필수 소비재 위주로 최근에 미 증시도 필수 소비재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KT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KT인가 과연 KT 하면 진짜 주가 안 움직이로 유명한데 네. KT가 무슨 개별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시장은.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 위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정말 긴 시간을 할애해서 원전에 대한 특집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귀에 쏙쏙 박힐 만큼 엄청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저는 이제 원전 관련주를 좀 주목해봤었거든요. 최근에는 삼성중공업이 덴마크 시보크사와 네. 기술 협력을 통해서 바다에 띄우는 원전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명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라고 부르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원자력 관련주와 관련된 향후 수혜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산중공업, 네. 두산에너빌티로 사명을 바꾼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우진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시세는 좋진 않았어요. 지난주 시세는 좀 좋지 않았고 소폭 하락 아니면 이제 보합권 약간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 정책이 아마 이번 달 내로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밀릴 때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오히려 급등할 때 따라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밀릴 때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해상원전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삼성중공업이 그쪽에 수주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선주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지만 소형 모듈원전 관련해서는 결국은 수혜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진이나 두산중공업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보시면은 2만 원대 이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전에 두산중공업 얘기할 때가 이때 타이밍이었고 수익률을 한 번 내고 저희가 가격 전략 드린 거 수익 실현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가격 전략 드려가지고 이거 네. 모두 다 수익 실현 한 상태에서 좀 밀린 상태거든요. 다시 지금 재접근 타이밍 노리고 있는데 여기 2만 원, 2만 300원 라인이 계속 지켜진다면 충분히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진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지만 제가 가격 전략 드리진 않았어요. 가격 전략 언제 들어가자, 언제 보자 얘기는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만은 네. 이렇게 밀렸을 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밀리고 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11,100원 11,1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0원이 깨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왜냐면 10,000원이라는 게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1,100원 라인을 딱 잡아놓고 여기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밀리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오르비텍 하나 얘기 드렸는데 오르비텍이 좀 더 세게 밀렸는데 오르비텍은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을 먼저 보시고요.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에 딱 걸리거든요.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밀릴 때 오히려 이런 원전 관련주도 관심을 갖자. 해상원전 같은 경우도 얘기 드리지만 해상원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전이 있는 건 좋아해요 다들. 근데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건 싫어요. 네. 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으로 가면은 아예 이제 님비 현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게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조금 더 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주나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의 전략적인 목표다라고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기존 원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그 원전 이제 이게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정부가 그것도 상당히 또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계속 밀릴 때 한번 관심을 갖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럼 원전 관련주 말고도 이 정책 관련주 중에서 또 지금까지 밀릴 때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 한 개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주. 네. 그래가지고 LS전선 아시아. 그 다음에 집무실 이전은 또 굉장히 집무실 이전 네. 결국 하잖아요. 네. 결국 합니다. 결국 하는데 제가 볼 때 집무실 이전 할 걸로 저는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집무실 이전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든다라고 하는데
그 얼마 안 들진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들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 다 호응에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걸로 수주받아서 누군가는 네. 그걸 이익으로 취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이제 아직 한 번 시세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LS전선 아시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노란통 메신저 이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한 번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한 번 급등이 한 번 나왔어요. 한번 16%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좀 잠잠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린 관심을 갖자. 왜냐? 요거는 구리 가격하고 연동이 돼요. 근데 토요일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방송에서 칼리 전문가가 구리 상승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좀만 상승하면요, 여러분 그 정고점 가는 거예요. 정고점 가면 다시 또 LS전선 아시아 다시 또 움직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산 집무시정 관련주로 가장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가장 크게 올랐던 게 바로 시공테크예요. 시공테크인데 제가 시공테크 시세 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 시공테크 그 뒤로 이제 폭락하고 있죠. 폭락하고 있는데 시공테크는 이제 그만 보자. 네. 그만 볼 때가 됐다. 근데 시공테크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밀려준다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지지라인 나왔던 이 7,050원 라인까지만 밀려준다면 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볼 수 있는 그 기간 수급을 보면 괜찮아요. 기간 수급. 근데 기간 수급이 무조건 좋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기간 수급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하면 얘는 단타니까 기간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더라도 엄청나게 우아한 수급, 대단히 좋은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좋은 수급은 투신하고 연기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수급이거든요. 기간 수급 중에서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시공테크는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면 한 7,050원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 기다리고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 그 7,050원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통 메신저 얘기 드릴 겁니다. 네.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원전 관련주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더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시면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많은 교육 자료 그리고 데일리 시황과 함께 또 질문하시면 질의응답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 주 노란톡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엔 노란톡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이 DIC, 우진, 제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의 성적도 궁금하고요. 노란톡에서 있었던 일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쉽게 이번 주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급등한 종목은 없고요. 예, 일단 DIC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DIC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굴삭기, 지게차 네. 관련주예요. 중장비 관련주.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중장비 부품 중에 또 여기서 뭘 만 트랙터. 그래서 농기계 관련주예요. 농기계 관련주로 최근에 농기계 관련주로 엄청 뜬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요즘 농기계가 뜨는 이유가 네. 또 뭘까요? 곡물가가 비싸니까. 아. 곡물가가 비싸니까 농기계도 비쌀 수 있다. 네, 근데 곡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농기계를 바로바로 바꾸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네. 하지만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 대동이라는 회사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을 결합했어요. 농기계. 네. 본인이 혼자 추서 본인이 묵시 뿌리고 해요. 자비스예요? 네. 아 진짜 실제로 인공지능이 현재 탑재해 있는 네. 그런 농기계를 현재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가 대농장화되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농산물 가격이 비싸면 네. 기본적으로 그 관련 부대비용이 다 올라가요. 올려도 가격 저항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올라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22이동 평균선에 거의 지금 걸쳐 있어요. 걸쳐 있기 때문에 좀만 더 밀리면 네. 좀만 더 밀리게 되면 다시 이 21이동 평균선에 걸쳐서 다시 또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얘기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DI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끝났을 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을 때 복구 관련주, 전쟁 복구 관련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전기차, EV 전기차 변속기 관련주거든요. 네. 전기차 변속기 관련주 부품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반전 나왔어요. 기아를 보시면은 기아차가 사실 기아를 보시면은 지금 4월 6일 날 한번 반등이 그래도 나왔거든요. 네.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이유는 뭐냐?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데 러시아 공장이 잘 못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못 돌리고 심지어 중국도 현재 지금 공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 같은 경우 점유율도 많이 나눠서 뭐 리스크 많이 없지만 아직 이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얼마 정도 그러니까 불확실한 모든 기업이 주식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상당히 주가가 안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 같고 이게 결정이 나면 충당금을 현대차나 기아가 충당금을 쌓아놓고 그러면 사실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밀리진 않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기아가 약간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 7월에 차를 구매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달 말에 나온대요. 네. 나오는데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몇 개 옵션을 빼야 된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절대 안 산다는 거는. 다 어떻게든 다 붙여라 옵션을. 붙여서라 차량 반도체도 구해서 해달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딜러분이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수급이 좀 타이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 DIC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 그러니까 보세요, 차를 한 대를 만들려면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야죠. 네. 그래야 한 대가 나오죠. 그럼 한 대가 나오려면 DIC 이 한 대에 부품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나와야 DIC도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결국은 풀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DIC 포인트는 뭐냐면 로봇 감속기 관련주예요. 로봇에서 필요한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상하게 DIC는도 감속기인데 DIC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SPG만 주구장창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포켓몬빵이요? 네, SPG라는 SPG라는 회사가 SPC가 아니고. 네, SPC는 삼립 네. 거기 얘기하는 거고요. SPG라는 회사는 로봇 감속기 전문 회사인데 사실 이 종목도 제가 너라톡 이 시간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얘기 드렸는데 어느 타이밍이었냐면 요 타이밍에 얘기 드려가지고 밀렸어요. 네. 손절했거든요.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은 아픈데 네.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 다시 이제 SPG 말고 DIC도 감속기다. 그래서 SPG가 결국 가면 DIC도 결국 갈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한참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거는 바로 2차 전지 소재 네. 관련주들이 드디어 반등하고 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유정보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저희 포스코케미칼 보시면 오늘 12% 급등. 4월 8일 날 이미 장 마감했는데 3시 50분 12% 급등한 상태예요. 자, 12% 급등한 상태. 자, 포스코케미칼 반등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네. 화요일 날 방송했던 바로 이 시간 한방 기막힌 투자 방송 투자의 정글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전부 다 양극재, 음극재 회사인데 전부 다 오늘 양극재, 응극재 회사 다 급등했거든요. 대주전자재료 다시 오늘 4% 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됐고 여기서 추가로 양극재 원래 대장주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8% 급등. 그다음 LNF 역시 양극재 전부 급등.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장주는 포스코케미칼로 옮겨왔어요. 옮겨왔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소재 중에 이렇게 반등한 종목들 노란통 메시지 오프체이트만 들어오시면 잘 얘기 드릴 테니까 반등이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양극재, 음극재 갔으면 그 다음에 또 가는 종목들이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순환매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상승의 흐름을 타고 그쵸.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가 됐으니 이제 나머지는 네. 분리막과 전해질인데 분리막 우리나라에 회사가 몇 개 없고 네. 전해질 회사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전해질 회사들은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흐름의 기운이 보일 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요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매일매일 시황과 함께 분석해드리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그 이후에 또 상승 가능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11시 5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매주 특집처럼 다루고 있는 이슈죠.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서방 국가들 그리고 한국 등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중국, 북한, 이란 등은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상황과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저희가 매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정철 본부장님과 전황과 관련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짜 저는 이제 지난주에 네. 엄청 울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네. 이게 이 러시아가 정말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러시아는 어떻게든 응징을 해야 된다. 나중에 절대 응징을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동부전선으로 바꿔놨어요. 제가 동부전선으로만 바꿔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키이우 북쪽의 수도 키이우 북쪽 전선들은 러시아군이 다 도망갔어요. 저 후퇴한 거 아닙니다. 도망간 겁니다. 싸워서 져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봤더니 도망간 키이우 북부의 부차란 마을에 갔더니 시체가 민간인 시신이 수백 구가 있고 그 위에 마을 호스트멜 갔더니 호스트멜은 주민 몇백 명이 사라졌어요.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어딘가 사라진 겁니다. 예. 어딘가 사라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시면 이제 북쪽은 그런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는데 비극적인 사태가 난 상태에 이제 동부 쪽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다 옮겨왔습니다. 옮겨왔는데 자 현재 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쪽 보시면 하르키우하고 세베로도네츠크 이쪽이 이제 주요 우크라이나군이 주둔해 있는데 가장 최정예 병력,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최정예 병력은 다 세베로도네츠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옛날에 돈바스 전선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많이 싸웠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정예군이 다 몰려 있는 상태인데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치는 척하면서 돌고 지금 이지움 여기가 이지움인데 이지움을 공략을 해서 결국 이지움을 러시아군이 결국 빼앗았어요. 이지움 빼앗고 지금 현재 요 밑으로 내려가면 플로반스크라고 있거든요. 플로반스크에 지금 현재 직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플로반스크를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로 잘 보세요. 러시아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베로도네츠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최정예군들이 다 포위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포위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도 이쪽에서 지금 완전 지금 방어진지 구축하고 결사항전 하려고 지금 현재 모여 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현재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저는 사실 키위 북부 쪽은 별로 걱정 안 돼요. 네. 아니, 그 정도는 약과다 생각해요. 마리우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천 명을 아마 러시아군이 죽였을 거다. 민간인을. 네. 마리우폴 같은 경우 지금 포위된 지가 지금 42일이 넘어요. 한 달이 넘었네요. 42일째 포위하고 인구 30만 명인데 처음에 거의 주민들이 못 나갔어요. 러시아군이 다 막는 바람에. 과연 여기서는 도대체 얼마나 죽였길래 지금 러시아군이 뭐하고 있냐면 마리우폴에서 지금 인공위성 사진을 찍었는데 네. 곳곳에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지금. 잠깐 증거 인멸 같은 건가요? 지금? 네. 곳곳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이제 아직도 마리우폴이 42일째 포위당하고 아직도 함락이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 해병대 약 4천 명이 지금 마지막 공장지대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전 중에 있고 러시아군이 계속 최후 통첩하고 있어요. 너 몇 시간 내로 안 나오면 다 죽이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마음대로 해라. 싸워보자 한번.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국에서 이제 빠졌는데 투표했잖아요. 네. 투표할 때도 러시아가 협박했어요 마지막에. 이거 찬성표 던진 사람뿐만 아니라 기권한 사람들까지도 다 기권한 국가들까지도 우리 적이다. 예. 근데 그 지금 무섭나요? 별로 안 무서운데. 예, 지금 다 결국은 퇴출됐어요. 네. 예, 러시아 퇴출됐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곧 교황이 아마 키우에 방문할 것 같아요. 방문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러시아 부차 학살을 저질렀던 사령관 신상 정보 다 떴어요. 네. 다 떴고 지금 여기 각 민간인 학살했던 사람들 지금 신상 정보 다 캐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온전할까요? 저는 전쟁 끝나면 다 사형당할 걸요 아마. 다 인권재판 분명히 세울 겁니다. 세울 거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헤르손 지역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데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빼놨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받아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헤르손에서 지금 퇴각하고 있다가 퇴각을 못했어요. 못해가 지금 헤르손이 우크라이나 대공세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포위돼 버렸어요. 네. 헤르손에서. 예. 러시아군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거. 예. 포위된 상태에서 한번 이게 굶어 죽어봐야 이게 진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일단 이쪽에서 지금 마리우폴 포위를 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전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즉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는 전쟁 쉽게 안 끝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휴전하자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휴전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이제는 이제 휴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온 상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에너지 관련주는 일단 매도 관망. 이미 제가 $130 찍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한 뒤로 이게 마지막 카드다. 이거 이후로는 유가가 더 반등할 재료가 없다. 그래서 결국 지금 $95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은 모두 매도 및 관망입니다. 절대 지금 제가 매도하자고 한 지가 2주가 지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자, 곡물 관련주는 재매수 타이밍 노리자. 제가 볼 때는 파종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파종이 쉽지 않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외신 자꾸 보시면요. 외신에 뭐라 나오냐면 자꾸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러시아 군 장비를 끌고 가는 영상들이 나와요. 네.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파종 안 해도 그만 팔아도 돈을 벌어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파종을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제가 차트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미래생명자원 지금 하단 지지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급등 2번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방산주는 여러분 포인트를 바꿀게요. 제가 기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장주 땡땡땡땡땡땡땡. 자, 이거는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일곱 제가 글자인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꼭 그렇진 않다는 거. 네. 예, 이걸로 바꿀 거고요. 기타 종목은 수익 실현할 예정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익 실현할 예정이고요. 자, 드론 관련 제이션 시스템은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쟁 관련주들은 일단 관망하자. 뭐 수산주 지금 대게값이 다 오른대요. 안 먹으면 되죠. 러시아 대게가 그렇게 영덕 대게가 더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 킹크랩 이런 거 먹지 말자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전쟁 관련주들 우리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머지는 관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지정학적 이슈 관련해서 지금 히든 종목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명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도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쌍용차 인수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가 사실상 불발되자 EN플러스, 쌍방울, KG그룹이 연이어 참전했는데요. 쌍용차는 만성 적자에 시달려 경영 정상화까지 무려 1조 원 이상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인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본력이 검증되지 않아서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쌍용차의 기술력보다는 주가 차익이나 공장 부지 등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이번 인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먼저 네. 광림을 한번 볼게요. 네. 광림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를 먼저 볼게요. 쌍용차가 뭐 어떻게 이 상황이 왔는지. 여러분 쌍용차 하면은 가장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쌍용차 하면은 정말 그 유명한 네. 아주 유명한 SUV 무쏘. 아, 네, 무쏘라는 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무쏘가 SUV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였죠. 아, 우리나라에 거의 무쏘가 탑이었어요. 탑인데 뭐가 문제냐? 전체 차가 100%라 치면은 네. 5%만 SUV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아, 그러니까 5%에서 해봐야 거기서 거기. 네. 그렇죠? 그 현대, 지하 뭐 이쪽이 다 잡고 있었던 시기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SUV에서 한참 하다가 이제 좀 그때 좀 잘 나가다가 이제 결국은 코란도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좀 잘 끌고 왔어요. 잘 끌고 왔는데 중요한 건 이 쌍용차가 계속 후속 브랜드들이 계속 좀 잘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SUV 이외에는 사실 크게 히트한 브랜드가 없었다라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 쌍용차가 계속 끌고 오다가 결국은 뭐가 문제였냐? 결국은 이 금융위기나 IMF 이럴 때를 견디지 못한 거죠. 네.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IMF 이후에 쌍용차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중국에 상하이 자동차가 들어왔고,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이 쌍용차를 인수한 거거든요. 근데 쌍용차 인수해놓고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를 잘 살리고 이 브랜드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기술만 빼갔죠. 아, 예, 제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기술만 빼갖고 기술 다 빼가고 돈 들어가려고 하니까 쌍용차를 버렸어요. 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네. 바로 버렸는데, 그걸 버린 거를 그러면 또 누가 또 인수를 해야 돼? 누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네.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를 결국은 인도에 네. 마힌드라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이 마힌드라도 사실 딱히 관심이 없어요. 네. 제밥에 관심이 있었죠. 아. 마힌드라 하면은 보통 어떤 차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3륜차 아세요? 3륜차? 네. 바퀴 두 개 달린 인도에. 네, 인도에 타타 3륜차 이런 것들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4발 달린 차에 대한 기술력은 다 빼갔죠. 아, 다 빼가서 이제 또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았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조금 이해를 쉽게 얘기하자면, 그 어떤 사람인데 이분이 연애를 하다가 연애 3번 다 버림받은 거예요. 아, 예, 다 사기당한 거죠. 돈도 다 주고. 돈도 다 주고 네. 마음 주고 다 했더니 돈도 날리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네. 이제 쌍용차가 걸어왔는데 쌍용차가 이제 그럼 쌍용차를 차라리 파산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네. 요게 이제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정부에서 이런 선택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채권단, 쌍용차를 보시면은 이 주요 채권단이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쌍용차는 이미 여러 번 어떤 걸 했냐면요. 쌍용차 같은 경우 이미 여러 번 그러니까 크레딧 수합을 했는데, 그게 어떤 수합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게 출자전환. 제가 네. 영어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저 영어 데트 에코티 수합 얘기하려다가 네. 그 출자전환, 한글로 하면 이게 출자전환인데, 출자를 여러 번 해가지고 자꾸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재무제표, 지금 현재 기업 분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힌드라예요. 현재는 마힌드라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힌드라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마힌드라에 더 이상 추가로 자본을 대질 않아요. 추가로 자본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이 마힌드라에서 자본을 대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자본 잠식에서 회사가 없어지고 파산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요. 네. 가면은 이제 근데 파산시키면 되느냐? 파산시키는 게 청산을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지 가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쌍용차를 파산시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브랜드가 딱 하나밖에 현기차만 없어요. 남죠. 예. 네. 현대, 기아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독점 구조. 그 현대차도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경쟁자 하나라도 있는 게 네.
현대 좋은 마음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경쟁자가 하나 있으니까 네. 크게 견제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겉보기에만 있는 경쟁자로도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쌍용차가 결국은 뭐 중간에 SUV 또 내면서 또 다시 올라오다가 이제 그 브랜드 티볼리 이외에는 전부 다 실패하는 바람에 네. 사실 좋은 상태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거의 지금 기술력이 거의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이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쌍용차. 왜냐하면 쌍용차가 주로 집중했던 분야는 SUV였고 네. 지금 SUV 시장이 엄청 커졌지만 SUV 시장 자체가 해외에 훨씬 많은 브랜드, 특히 SUV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 BM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SUV 브랜드에서 경쟁이 좀 쉽지 않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전기차로 되느냐? 전기차 기술을 아예 지금 시도도 못 하고 있으니 사실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인수할 때는. 근데 이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기본적인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라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인드라 과연 비싸게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인수하는데 인수하는 거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그 부채 갚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럼 인수하려고 하는 대상들로 보자면 원래 에디슨 EV인데 에디슨 EV는 원래 못할 거라고 다 봤어요, 이거를. 네. 도대체 이걸 허가해준 국토부가 웃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 여러분 광림이 이제 그 뒤로 인수한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네. 광림이 원래 이스탄공을 인수하고 싶어 했어요. 이 광림이 약간 이 모빌리티에 대한 꿈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광림이 과연 인수할 캐파가 되느냐? 저는 이 광림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어떤 회사죠? 쌍방으로 나세요. 쌍방으로. 아, 네. 기비안. 그 뭐 내복 만드는 그 내복 회사죠. 투자증 팔아갖고 어떻게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네. 물론 자본력은 분명히 있어요. 컨소시엄 만들면은 그게 꾸준히 팔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쌓아놓은 돈은 많겠죠. 근데 이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사업을 하던 기업이 등락폭 이렇게 큰 자동차를 한다? 저는 쉽지 않다. 근데 광림이 그것 때문에 점 상한가를 2번 찍더니 갑자기 급락하고 있죠. 급락은 왜 하고 있습니까? 대주주가 주가 오르니까 주식을 팔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 이용하는데 좀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온 게 바로 KG그룹인데 KG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KG 케미칼이 원래 모태 회사입니다. 네. KG 같은 경우는 자본력은 충분해요. 그 다음에 회사도 상당히 짱짱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 과연 쌍용차랑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KG라는 그룹이 화학회사인데 KG가 얘기한 논리는 이걸 거예요. 우리 KG 동부제철이 있다. 왜냐하면 동부제철은 철을 만들어서 쌍용차에 들어가는 철을 우리가 낼 수 있다. 연계가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쌍용차처럼 현대차 같은 데는 현대제철이랑 돼요. 이게 네.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근데 쌍용차 물량을 KG 동부제철 너무 적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니 쌍용차가 한 달에 1년에 몇 대나 팔린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것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 정보. 이거는 선수의 영역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로 그나마 KG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차라리 KG 관련해서 이걸 진짜 나는 손을 아무리 묶어도 내 손이 자동 반사로 나가서 자꾸 누르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러면 KG 동부제철. 진짜 많이 양보해도 KG 동부제철 정도 단타. 지금 이미 늦었어요. 이미 들어가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정도 말고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손을 묶어놔라. 네. 손을 묶어놓대도 그 손이 막 뚫고 나가서 자기가 클릭을 자꾸 누르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이 쌍용차 말고 이 쌍용차가 결국은 전기차 관련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쌍용차가 만약에 전기차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어디 회사랑 합작이 되고 어디 회사랑 될 수 있는 차라리 그쪽을 노린 게 나아요. 차라리 이 직접적인 관련주 하는 것보다. 네. 그쪽을 제가 좀 노란톡 메신저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손을 묶어놔라. 하지만 정말 쌍용차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라도 내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전기차 관련 종목을 봐라라고 하셨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11시 50분까지 노란톡 들어올 수 있고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네, 실적 시즌 유망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실적 시즌. 지금은 무슨 시즌입니까? 실적 시즌입니다. 네.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은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실적을 봐야죠 당연히. 네.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 종목들은요 안 밀려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급등은 못하더라도 그걸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계속.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얘기 드리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 자,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실적 진짜 좋을 거다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반도체 네. 기판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밀리는지 보세요. 안 밀립니다 주가. 심택 같은 경우도 오늘 결국은 또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네. 심택 제가 아까 4월 8일 날인데 오늘 아까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1% 2% 하락이었거든요. 결국은 플러스로 돌려요. 장막판에. 이거는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냐? 실적을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은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보세요. 대충 예상만 2022년 3월 익스펙테이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리 이제 예상치인데 네. 722억. 722억을 그냥 여인말 고지고대로 믿자고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업이익 3천억, 올해 3천억 보고 있는데 당기순이익 2,500억 찍어놓고요. 보면은 시가총액 1조 7천억밖에 안 돼요. 단기 2,500억 순이익이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다? 그러면 곱하기 7배 하면 돼요. 7배, 8배 버리면 심택은 PER 8배밖에 안 나오는 네. 저평가 회사입니다. 자, 거기에 이스페타시스 볼게요. 이스페타시스는 심지어 오늘 또 신고가 찍었어요. 또. 이것도 실적이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스페타시스 IR 담당자랑 만나서 공장 탐방하고 회사 탐문 가서 제가 얘기 들었죠. 네. 탐문 갔다 와서 얘기 들었죠. 공장 24시간 돌리고 싶은데 노동법에 걸려서 24시간 못 돌린다고 지금. 돌려도 지금 그거 다 못 된다 지금 물량을. 그렇게 얘기한 지가 제가 몇 달 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스페타시스 지금 아예 지금 신고가죠. 그냥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자, 기판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실적 좋은 기판 관련주들 거의 다 밀리지 않았어요. 자, LG노텍을 한번 보자고요. LG노텍 마찬가지인데 LG노텍 우리 수익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수익 실현했는데 지금 재진입 타점을 보고는 있어요. LG노텍도 애플이 워낙에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 지금 위기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물론 실적은 정말 잘 나왔어요. 네. 1분기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네. 역대 최고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근데 문제는 뭐냐? 향후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GOS 문제. 스마트폰에서 네. 자동으로 성능 다운시키는 이거 고객의 배신이다 하면서 지금 네. 난리가 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5나노 공정에서 지금 계속 지금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라는 건 뭡니까? 분량이 아닌 비율을 수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율이 즉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나노 공정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해결해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TSMC랑 경쟁이 되는데 지금 요게 지금 물론 TSMC도 5나노에서 지금 수율이 안 나오긴 해요. 네. 안 나오긴 하는데 워낙에 거기는 규모가 이제 캐파로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그러면 우리가 실적 시즌을 볼 수밖에 없다. 실적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봐야 되느냐? 반도체 이쪽은 실적이 무조건 잘 나옵니다. 네. 근데 무조건 반도체를 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적 관련주 한번 제가 PPT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한번 할게요. 자 준비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아주 그냥 제가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진짜 가장 제가 이 종목은 진짜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히든 종목이죠,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어떤 종목이죠? 히든 네.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성소다 화학주예요. 화학주인데 네. 가성소다 매출액이 현재 상향되고 있고요, 계속. 화학 소재, 특히 전기차 경량 소재로 이 가성소다가 쓰여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차를 경량하기 위해서는 이 화학 제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지금 원가가 지금 급등했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네. 원가는 급등했는데 판가를 역시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왜냐? 물량이 없으니까 판가를 올려도 다 사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유가 떨어지고 있죠. 음. 지금 원가는 올려놔서 판가 올려놨거든요. 유가 떨어지면 다시 원가 떨어지죠. 근데 판가는 그대로죠. 네,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 종목은 같은 경쟁사들이 북미 지역에나 있는데 북미 지역 중국 있는데 지금 다 정기 보수 들어간 상태예요. 생산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몇 번째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만. 근데 이번 분기에 또 경신할 것 같아요. 이 종목 근데 주가는 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 노라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참고로 최근에 밀렸잖아요. 주가 하나도 안 밀렸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오히려. 근데 많이 안 올랐다. 다행히. 이렇게 네. 좀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실적 시즌 유망 종목. 이거는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 드렸던 종목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제일기획 이거는 이미 오픈된 종목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투자의 정글 한밤에 기막힌 투자의 정글 얘기 드렸던 종목. 미디어랩 관련 주고 이 회사 제일기획 우리나라 광고 1위죠. 원래 1위였죠. 근데 메타버스 광고 제작 영향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1차 상승했지만 기관 외국인 수급 쌍끌이 제일기획도 최근에 거의 안 밀렸어요. 그리고 원래 히든 종목이 원래 이거였거든요. 원래 이거였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는 바람에 어닝 서프라이즈 LG전자 오늘 급등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LG전자는 놓쳤어요. 자료 준비 다 해놨는데 네. 오늘 급등한 바람에 LG전자 급등한 바람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간단하게 제가 보고 싶은 이제 LG전자 한번 볼게요. LG전자는 추가적으로 반등 더 할 수 있다. 충분히. 아직 외바닥이긴 하니까 땅바닥 하기만 하고 근데 덤비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화학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송원산업은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차로 따로 이것도 실적주다. 그래서 실적주 송원산업과 비슷한 실적주인데 이거보다 더 오른 그 종목. 아까 얘기 드렸던 히든 종목 노라톡 메시지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히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다 기억해서 올려줄 수 있을 만큼 기대될 만큼 정말 엄청 많은데요.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바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에서 오늘 언급된 히든 종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증시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시 일정을 제가 진짜 원래는 월 초에 증시 일정 했었어야 돼요. 근데 네. 못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방송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증시 월간 일정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월간 일정 올려드릴 테니까 월간 일정 한번 보시고 자 4월달 증시 일정 무조건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네.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여러분 실적 발표 시즌에 내 종목이 실적이 언제 발표된 정도는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는데 주식 투자한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네. 여러분 근데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세요. 아이언에 전화해가지고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나 주주인데 알려줘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극성도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뭐하러 합니까? 그 정도 적극성도 없이 내가 돈 벌겠다는데. 자, 네. 그래서 4월달 증시 일정 매우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증시 일정입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미국 상업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가 하나 있어요. 화요일 날 아마 이것 때문에 움직일 거예요. 네. 수요일 날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월화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반등 나오는 거 웬만하면 안 좋은 종목은 털어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많이 나와버리면 수요일 날 주가 밀립니다. 세게 밀릴 거예요. 그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소액 판매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다. 자, 그 다음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있죠. 자, 프랑스 1차 결과 대통령 선거인데 마크롱이 안 되잖아요. 네. 주가 밀립니다. 참고로. 구구 인사가 지금 현재 구구 인사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노란톡 메시지 한번 올려드렸는데 네. 그 내용이랑 그다음 요 밑에 보시는 이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반드시 참고하시고 자세한 거 노란톡 메신저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 일정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이 모든 정보와 내용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종료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지금 노란톡 들어오신 다음에 이 다음 한 주 같이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같은 시간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